안녕하십니까, 안산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대리에 관한 마지막 기출문제입니다. 1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으로 대리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좀 안 보이시는데 이해되시죠? 틀린 것은 1번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입장에서 뭐죠? 일종의 유동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추인하지 않는 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약간 좀 너무 왼쪽으로 갔네, 그죠? 쫙 땡기고죠. 2번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료 확답을 채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주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이 문장이 법조문 그들한테 좀 주의할 게 좀 있어요. 첫째는 이 상대방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죠. 그 말은 채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채고할 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해야 돼요. 가끔 1개월 이상 기간 이렇게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발신주예요. 따라서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죠. 그죠? 따라서 도달하지 아니한 때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요건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대방이 악이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유효한 것이 아니라 계약 시 무권대리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요. 물론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하죠. 5번 처리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처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벽에게 갑 소유 토지를 매도하였다. 그러면 을이 뭐가 되는 거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다음 설문 중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 뭐가 떠오르시나요? 금반원의 원칙이 떠오르죠. 따라서 아버지가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해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을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 되죠. 2번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죠. 상대방이 병에게도 할 수 있고 무권대리인 을에게도 할 수 있고 승계인이 있으면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참 쉬운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 효과가 갑에게 기속된다. 맞는 지문이겠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한 경우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단 말이죠. 가능해요. 다만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갑은 병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 참 중요한 질문이죠.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예요. 자,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무권대리인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행위 능력자여야 해요. 따라서 만약에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이 미성년자라면 갑의 을의 대리행위란 행위에 대한 추이를 거절하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표현들이네요. 표현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표현들이 뭔가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1번.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X. 왜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요.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죠. 자,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되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고 그것을 넘어야 되겠죠. 그럼 이 권한, 기본 대리권은 어떤 것이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종류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본 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요.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권대리인이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복대리인의 행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표현대리가 될 수가 있으므로 3번.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포함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죠. 자, 대리권 줬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특히 조심할 것은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우리가 사람을 소개할 때 아, 이 친구가 내 대리인이야 이런 말을 잘 안 쓰거든요.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상무야 이런 말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꼭 대리인이란 명칭을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로 보거든요. 따라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대리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표시된 것을 넘으면요. 이제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가 아니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돼요. 또 대리권이 소멸됐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으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돼요. 따라서 5번.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가 인정되고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되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지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고요.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에 대한 책임을 본인에게 져야 됩니다. 따라서 승낙을 얻어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는 보존행위예요.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 의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X가 되는 거죠. 3번.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사자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라는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한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하도록 한 경우에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리권 수여에 표시해야 한 표현대리예요. 자,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우리 회사 영업부장이야 라고 했거든요, 상대방한테.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영업부장이 아니어도 상대방에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 제가 영업부장을 선임한 것이 무효래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X죠.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으니까 기본적 법률관계가 없으니까 무권대리인 거고요. 그래도 뭐예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5번. 자, 대리권 수요에 표시해야 한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됩니다.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나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5번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신의 X 토지에 대한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옳은 걸 찾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은 담보 설정인데 실제 이루어진 행위는 팔아준 것이니까 권한을 넘은 거죠. 따라서 1번 을은 표현대리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맞나요? X죠. 자, 표현대리는 누가 주장하는 거냐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인 병이 주장하는 거죠. 지가 표현대리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의 병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할 갑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X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서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경감할 수 없다, 깎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자,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니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철회하기 위해 상대방은 뭐 해야 되는 거죠? 선이 이어야 하는 거죠. 3번. 병은 계약 체결 당시 을에게 그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무권대리인이 표현대리인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4번. X 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확정적 무효래요. 책임 발생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인 뭐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이 답이에요. 중요한데. 자, 표현대리는 뭐냐면요. 무권대리 일종이거든요. 무권대리는 뭐냐 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대리인으로서 현명 안 했다면 무권대리가 아니고요. 표현대리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셔야 돼,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 명의가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병과 체결했다는 말은 대리인으로서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니까
표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임무과시라도 표현들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진짜 기본 무권들에 관한 개념에 관한 질문인데 아주 잘 내고 있으니까 꼭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대리에 관한 최근 기출문제까지 다 풀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무효에 관한 최근 기출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